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지구과학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중학교에서 과학을 이제 새롭게 배우기 시작하는데 좀 더 배워보고 싶은 친구들, 근데 아직은 조금 두려운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같이 지구과학, 지구의 이모저모 천체까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무슨 내용도 다른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구가 무엇인지, 지구가 어떻게 시작됐을지, 그리고 지구라고 하면은 네, 딱딱한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있죠. 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다, 그리고 하늘, 공기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바다와 대기는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상호작용들, 그리고 우주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지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칼세이건 과학자 칼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서 글을 좀 따왔는데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지구는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겐 다릅니다. 저 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 점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 집이자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그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가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영웅과 비겁자들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과 그런 문명을 파괴한 사람들, 왕과 미천한 농부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들, 엄마와 아빠들, 그리고 꿈 많았던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윤리 도덕을 가르친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슈퍼스타나 위대한 용도자로 불리던 사람들이, 성자나 죄인들이 모두 바로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이 사진은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지구의 사진이에요. 태양의 반사광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선 속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속 희미한 점이 지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지구, 푸른 별을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할 겁니다. 먼저 지구는 태양빛에 걸려있는 먼지 같은 작은 점이에요. 태양부터 얘기해볼까요? 우주에는 먼지와 얼음같이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가스와 티끌들, 성간 물질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 성운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런 티끌들이 점점 모입니다. 그리고 회전하면서 중심에 별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우리 태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태양 주위에는 먼지들이 원반 모양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돌면서 뭉쳐지고요. 행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들 중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이 창백한 푸른 점이 되었죠. 지구는 태양빛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우리는 이걸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양만큼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똑같이 방출합니다. 이런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그리고 지구처럼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은 상태를 우리는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서 사진처럼 태양 복사 100%, 지구 복사 100%. 태양 복사 100%가 오는데 그중에 반사 30% 되니까 지표 우리 지구에 오는 것도 70%, 그리고 지구가 내뿜는 것도 70%. 그렇지만 대기 중에 우리는 온실기체로 덮여 있어요. 온실기체 덕분에 지구는 또 쉽게 덮치지 않아요. 어, 온실기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이에요. 온실효과란 대기가 지표면을 방출하는 비표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어,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대기가 또 복사 에너지를 또 사방으로 내뿜기 때문에 방출하기 때문에 또 기온이 높게 나타나요. 그것 때문에 또 지구는 또 쉽게 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굉장히 적당했어요. 초기 지구는 미행성들의 충돌과 내부 방사성소의 분기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내부에 저장된 열 에너지인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어요. 뜨거운 마그마 바다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차차 식으면서 여러 개의 층이 생기고요. 표면에 비가 내리면서 바다가 형성돼요. 즉,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 구별되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이런 액체 상태의 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요. 이곳이 우리의 집이 되었죠. 별의 주변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를 우리는 생명 가능지대 혹은 골디락스 존, 골디락스 지대라고 부릅니다. 중심방의 질량이 작으면 별과 가까운 거리에 좁은 범위로만 이 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때는 특히나 행성이 별과 가깝더라도 자전지기와 공전지기가 같아져서 별빛을 못 받은 면이 생기기 때문에 생명체 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별의 질량이 굉장히 크다면 별에서부터 멀리 넓은 범위에 이 골디락스 지대가 생기는데요. 대신 별이 빠르게 늙습니다. 빠르게 연료를 소모해서 생명체가 탄생하거나 진화하기 전에 수명을 다해버리죠. 이 지구가 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해 보이지만 별의 수명, 태양의 수명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자, 당연하겠지만 지구가 태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물은 지구상에서 많은 역할을 해요. 좋은 용매예요. 용매라는 것은 모든 어떤 성분들을 잘 녹인다는 걸 얘기합니다. 극성을 띱니다. 다양한 화학 반응을 돕습니다. 생명체가 이 바다에서 등장하기도 했죠. 비열이 높아요. 비열은 1kg,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량이에요. 비열이 높다는 것은 그 온도가 변하려면 에너지를 많이 잃거나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낮은 열을 조금만 뺏겨도 이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뺏겼을 땐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비열이 높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심해도 온도가 잘 유지됩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에서 밀도가 더 낮아져요. 고체 상태의 밀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물이 얼면서 액체 상태의 물 위에 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겨울에 그 강 같은데 얼어붙더라도 속에서부터 얼어붙는 게 아니라 얼음이 떠버리니까 얼음이 물 위에 뜨니까 그 안에가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생명체 살기 좋은 곳인 거죠. 대기가 생기면서 앞서서 말했던 온실 효과가 일으킵니다. 생명체가 살기 좋은 온도가 유지됐고요. 그 대기로 인해서 유해한 자외선 같은 우주선 코스믹 레이들이 지구에서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론 대기뿐 아니라 지구에는 자기장도 있어요. 지구의 자기장 역시 유해한 우주선으로부터 아까 그 코스믹 레이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줍니다. 또한 달의 조력 에너지, 조수간만을 차려 만드는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주력 에너지는 태양 근처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지형을 변화를 해줍니다. 물론 지구는 모든 곳에 다 균일하게 태양열을 받지 않아요. 적도에 가까울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고요. 대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게 방출합니다. 극지방은 반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게 받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많이 방출해요. 즉, 적도에는 에너지가 더 많이 쌓이게 될 거고요. 그 방출량보다 받는 양이 더 많으니까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기상현상들과 해류의 순환을 통해 에너지가 순환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에는 물 역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서로 모습을 바꾸며 대기였다가 지하수였다가 바다였다가 순환하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탄소도 이산화탄소에서 어, 바닥에 바닥에 이 땅 아래에 존재하는 석회암이라든가 혹은 생물의 몸, 생명체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꾸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구는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정교하게 움직여요. 이런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집합을 우리는 지구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란, 커다란 전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얘기해요. 그 구성 요소들 한번 볼까요? 지표와 지구 내부, 우리는 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다, 강, 호수, 지하수, 빙하 등의 지구에 있는 물, 수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이며 지권과 수권, 기권의 이르는 모든 범위, 넓은 영역에 분포하고 있어요. 생물권. 그 지구 바깥입니다. 지구 바깥의 우주 환경도 우리랑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외권이라고 해요. 한번 더 나아가 볼까요? 지구,
지구계 요소 중에 지권, 땅이 땅에게 영향을 줘요. 화산 폭발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대륙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땅이 물에 영향을 줍니다. 지권의 물질이 녹아서 유입될 수 있겠고요. 또 지진 해일 같은 경우 지진이 바다에 영향을 주겠죠. 기권, 땅이 하늘, 대기에 영향을 줍니다.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역시 이 대기에 영향을 줄 거예요. 땅이 생물한테 영향을 줍니다. 서식지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생물들 중에 광물질, 땅에 녹아있는 성분을 먹고 자라는 생물들도 있을 겁니다. 수권, 우리 지구에 있는 물이 땅에 영향을 줍니다. 파도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는, 땅이 깎이는 침식이라는 수 있겠죠. 물이 물한테 영향을 줍니다. 해수가 순환합니다. 물이 공기에 영향을 줍니다. 대기에 영향을 줍니다. 수증기가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가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유입됩니다. 그리고 태풍, 이제 나중에 다 볼 내용들이에요. 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줍니다. 역시 생물들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열어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물을 공급해 준다는 거 큰 역할을 하죠. 대기가 땅에 영향을 줍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풍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먼지들이나 돌들이 운반되기도 하고요. 바람이 날려서 깎이기도 합니다. 침식, 그리고 쌓입니다. 퇴식. 대기가 물에 영향을 줍니다.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강수, 비도 내리기도 하죠. 대기가 영향을 줍니다. 기탄의 상호작용. 우리가 많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것들인지 얘기해보자고요. 하늘이 생물한테 영향을 줍니다. 광합성. 이산화탄소를 통해 산소를 만드는, 반대로 산소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호흡. 자, 생물이 땅에 영향을 줍니다. 생물 땅에 영향을 줍니다. 역시 풍화, 깎을 수 있겠죠. 옮길 수 있겠고요. 운반, 침식, 그리고 쌓이는 퇴적. 생물이 물에 영향을 줍니다. 광합성.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융해된 물질, 녹여있는 물질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녹아있는 물질을 생물체가 먹어서 또 달리 그 물의 구성을 바꾸기도 합니다. 물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먹기도 합니다. 생물이 대기에 영향을 줍니다. 광합성 하면서 대기 성분을 바꾸기도 하고요. 호흡, 그리고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식물이 물을 끌어당기고 잎으로 배출하는 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줍니다. 먹이순환이 되겠죠. 서로 먹고 먹기는 먹이순환. 공생이나 기생충도 영향을 주겠고요. 자, 이렇게 지구는 하나의 컴퓨터 마냥 여러 가지 서로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오늘은 이름만 좀 얘기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아리송한 지구들 하나하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지구과학 10시간에 걸쳐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리송한 지구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